자, 계속해서 이제 검토해 드릴까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주제가 나와 있고 양들이 겁나 많아요. 따로 이제 공동 소유를 제외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실제 시험용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수용 얘기로 거의 다 문제가 도배가 되게 됩니다. 수용 얘기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한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그중에 문제 한 60%, 70%가 수용 이것만 갖고 끊임없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자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서 단독 신청했던 케이스 검토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등기 신청할 때 단독 신청하는 게 그런 게 있었죠. 이행 판결이 있으면은 이 판결문에서 승소한 사람, 승소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단독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확정 판결,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즉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게 되면 따로 등기 안에도 물권 변동 효력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승소 패소 불문하고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했던 것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게 되면 가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서 자 이슈가 될 만한 게 법률 규정에 따라 이미 물권 변동이 발생했던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것들 단독 신청의 대상. 그리고 앞에서 공부했던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라는 것도 단독 신청. 그리고 신탁 등기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권리 공개 변동이 없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가 없어서 단독 신청. 그 외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든가 또는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 멸실 등기 이런 것들은 역시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단독 신청. 그래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서 단독 신청하는 게 상속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수용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은 자 거의 안 나오고요. 주로 대비 신청 얘기할 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앞에 공부할 때 이런 거 있었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을 명의로 등기를 넘겨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누가 갑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상속인 병이 발생한 병이 이 갑을 대위해서 누구와 을과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될 텐데 이거 말고요. 이게 없을 때 자, 이 상속인 있고요. 피상속인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상속받는 사람 얘기하고 피상속인은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은 사망하신 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에서 병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거 내용이 없어요. 단독 신청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단독 신청. 그래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단독 신청을 한다.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인이 수인 여러 명일 때 상속인 중 자기의 지분 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없다. 뒤에서 공부하실 주제 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서 상속을 받게 되면 그 지분이 내가 몇 프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누가 지금 이제 상속인이 우리가 법정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망하면 배우자는 1.5를 받고 직계 비속은 1의 지분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된다.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상속 등기에 내 지분에 대해서 상속 등기를 해달라라고 했을 때 요거 자기의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유는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서 공부할 주제고요. 여기서 이제 답이 되는 주제가 회사 합병이라는 개념이 출제 이슈.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고 상속이라 부르고 법인이 문을 닫게 되면 그리고 새로운 법인으로 넘어가면 회사 합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합병과 상속은 항상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회사 합병이 있게 되면 A 회사와 B 회사가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해서 A 회사가 B 회사의 합병이 되게 되면 이때 자, A 회사 명의의 각종 부동산 이런 게 B 회사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때 A 회사는 이미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B 회사가 다 단독으로 합병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회사 합병에 따라 소멸된 회사의 부동산을 신설회사 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고요. 이때는 당연히 의미상은 다 단독 신설회사 명의 신설회사가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게 된다. 다만 우리가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없다 할지라도 이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물권을 취득을 한다라는 게 민법 187조와 관련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 거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정도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아이 바로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디테일하게 가셔야 돼. 그래서 수용이라고 하는 것. 자, 이 얘기를 하려면 다시 우리 민법 얘기를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민법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당권의 소멸 사유에서 목적물 자체가 멸실되게 되면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다음에 공용징수, 수용이 있게 되면 저당권은 소멸을 하게 된다. 그래서 목적물 멸실에 따라서 화재보험금 청구권 발생하게 되면 저당권자는 그 화재보험금이 저당권 설정자한테 넘어가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압류는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압류 신청은 법원에서 하는 거고, 압류 절차를 거쳐서 그 화재보험금을 우선 징수할 수 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저당권의 물상대. 그리고 또 하나가 공용징수라고 해서, 수용과 공용징수는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공용징수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것처럼 모든 저당권을 포함한 각종의 등기는 모두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저당권 소멸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저당권자 그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해서 그 저당권 설정자가 받게 될 금전을 우선적으로 받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저당권의 물상 대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찌됐든 수용,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가 자,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 단독 신청해서, 이건 이제 좀 특이한 거죠. 우리가 세법 공부할 때 좀 이제 어려웠던 것이 있었죠. 그래서 세법에서요, 양도시기, 취득시기를 논함에 있어서 수확장파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용이 있게 되면은, 자, 원칙, 빠른 날이고요. 예외, 확정 판결일이라고 해서, 수용은 확정 판결일에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서 예외 가지고 외웠었고요. 장기 할부에 있어서는 그냥 빠른 날을 뭐로 본다? 바로 취득시기, 양도시기로 해석한다.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 파트에서 논의하는 그 수확장파에서 수용은 확정 판결을, 장기 할부는 어떻다? 빠른 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직권 말소라는 얘기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과 똑같이 논리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미, 자, 아까 빠른 날 또는 이제 시험용으로 세법에서는 확정 판결을 이때 이미 권리를 취득하게 될 것이고, 형식적으로 등기를 넘겨받는 과정. 이게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단독 신청. 그래서 소유권 이전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있게 되면 등기관은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텐데, 자, 다음에 등기를 제외한 등기는 모든 등기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 권리에 관한 등기 모두 말소를 한다 해서 그냥 이건 기계적으로 외우시면 돼. 상지라고 해서 총 3개 있는데 시험용으로 2개 정도 상지라고 하는 거, 상지를 제외하고 모두 어떻다? 직권 말소를 하게 된다. 개인이 신청하는 거 아닙니다. 말소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직권 말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직권 말소, 상지, 수용의 개실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이제 소위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건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자, 지역권 하면 다시 용어 기억할 때 도움이 필요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요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승역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역지와 승역지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 뒤에서 공부할 텐데 이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토지에다가 등기 기록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목적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게 돼요. 목적. 지역권을 왜 설정하냐? 통행지역권이냐 용수지역권이냐는 목적을 표시를 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은 일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범위라고 하는 것 좀 이따 공부하실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자, 이 토지, 이 지역권을 통해 누가 도움을 받는지 하는 요역지에 관한 정보 등을, 요역지 정보를 바로 어떻다? 이 승역지 토지 등기 기록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한편 이 문제, 요역지에다도 바로 직권에 의해서 지금 이제 뭐가 있냐면, 직권에 의해서 이 토지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취지를 지역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잠시 미리 당겨서 볼까요? 지역권에 관한 등기를 보게 되면, 지역권 등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지역권 등기 한번 설명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래서 지역권 등기, 필수적 등기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 범위와 요역지에 관한 정보, 이 내용을 어디다? 승역지에다 표시를 하게 됩니다. 승역지에 표시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요역지에다 또 한 번 더 직권으로 그 뜻을 표시를 해줘요. 야, 이 토지는 도움받고 있는 토지야 라고 하는 것을 등기관, 볼까요? 등기관은 승역지 토지 등기 기록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했을 때 요역지에 대해서도 다 직권으로 그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역지 토지의 등기부를 보게 되면, 자, 원래 이제 지역권 설정 등기 자체는 어떠하는데 승역지한테 하게 되는데, 승역지 토지 등기부에다 표시를 하게 되는데, 요역지를 보더라도 뭐가 표시가 되어 있다. 이 토지는 도움을 받고 있는 토지다. 지역권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토지다라는 것을 직권으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수용. 어떤 토지가 지금 수용이 됐냐면, 자, 바로 지금 요역지가 수용이 당한 겁니다. 요역지를 수용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상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권 말소를 한다. 등기부에 있는 걸 다 지워낸다라고 했었는데, 이때 이 요역지와 관련해서 이 밑에 이 토지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그런 등기가 있다면 굳이 지울 필요가 없는 거죠. 있으면 좋은 거니까. 나쁠 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라는 것은 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시험 문제는 무조건 이걸 갖고 뽑아요. 상지를 제외하고 모두 다 직권 말소. 그러면 이 요역지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 우리가 논의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가압류 등기라든가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더라도 당연히 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된다. 뭐를 제외하고 상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직권 말소. 우리가 이제 가등기와 본등기 또는 가처분 등기 이런 거 할 때 또 항상 이제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는 게 뭐가 된다? 법원이 행한 등기나 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모두 직권 말소의 대상이고 그저 상지라고 하는 거. 요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 출제 포인트. 거의 문제의 대부분은 상지를 제외하고 무조건 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상지를 제외하고 모두 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이게 이제 어렵다니까요. 맨날 같은 걸 내는데 여기다가 뭐 가압류 등기는 직권 말소를 할 수 없다라든가 이렇게 던져놓게 되면 착각할 수밖에 없어. 왜? 딴 데서는 다 가압류 가처분 이건 함부로 말소할 수 없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지 내용은 진짜 간단한데 이게 이제 한 8년 동안 한 4번인가 출제 쟁점을 삼게 됩니다. 더럽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용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소 등기 볼까요? 이것도 특이한 거죠. 자, 내용 길게 가면 안 되고 결론을 미리 외워야 돼. 우리 앞에서 소유권 보조 등기는 단독 신청한다고 그랬어요. 한편 소유권 보조 등기 말소 등기도 단독 신청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편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단독 신청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럼 당연히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잘못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지워낼 때 당연히 해석성마다 다 단독 신청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연은 겁나 긴데 수용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이라고 하는 거 이게 포인트. 그래서 잊어버릴 만하면 계속 하나 툭툭 던져주는 거. 지금까지 8년 동안 두 번 지문 구성했는데 자, 소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는 다 단독 신청이 아니라 공동 신청. 그럼 이제 수용 얘기 나오게 되면은 자, 모든 얘기의 결론이 뭐라고요? 상지 제역은 다 직권 말소를 하게 된다. 한편 말소 등기를 할 때는 또 어떻게 한다? 공동 신청이다라는 거 두 가지. 물론 거의 100% 시험 문제 지금까지 답은 뭐만 갖고 상지를 제외하고 다 직권 말소를 한다. 상지를 제외하고 직권 말소를 한다. 특히 시험용으로 구성할 때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수용이 있게 되면 모두 다 직권 말소를 하게 된다. 이게 특이하다고. 왜?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 한번 볼까요? 자, 앞에서 우리 이제 가등기 본등기 얘기 한참 논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등기와 본등기 얘기를 보게 되면은 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해야 되죠. 자, 가등기와 본등기에서 자, 지금 자,
이런 식이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을이 등기를 넘겨받기 위해서 넘겨받아야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갑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자 을한테 등기를 안 해주고 있다. 그랬을 때 자 좀 이따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다고 했을 때 믿지 못해. 그래서 을 명의에 뭘 한다? 가 등기라는 것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갑이 현재 소유자니까 갑이 이 부동산을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팔아먹을 수 있다. 그러면 소유자는 누가 된다? 병이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을 명의로 본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되면 등기라고 하는 거, 본등기의 순위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게 된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결과적으로 지금 을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다? 가등기 순위에 따르기 때문에 먼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꼴이 되니까 갑은 병한테 팔아먹을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본등기를 했다고 전제했을 때. 그래서 중간에 있는 등기 어떻다? 직권 말소. 좀 엄밀히 얘기하면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기본적으로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달리 표현하면 양립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때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 병이 저당권을 취득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 그러면 병이 저당권 가지고 을이 소유권 가질 수가 있는 거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을이 소유권 갖고 병이 저당권 가질 수 있는, 가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만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 근데 양립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가등기자, 보다 선순위 권리에 근거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는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되거든. 다시 지금 뭔 얘기하다 얘기가 왔냐면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으면 상지를 제하고 모두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논의하면서 설령 그것이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라고 할지라도 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이런 논리고죠. 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봤던 것 중에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그래서 촉탁에 따른 등기 중에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자, 이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요,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이제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는데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이 사람은 가등기라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고 이때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갑이 팔아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을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갑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팔지 못하기 위해서 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럼 이제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을을 위한 가처분 등기가 법원에 의해서 촉탁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가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됐다고 했을 때 아직은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있으니까 갑한테 있으니까 갑은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병한테 팔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이행 판결이 있으면 어떻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 의무자 단독으로 본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을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게 될 것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것이다. 그런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이미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넘어가 버렸으니까 병한테 넘어갔으니까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의 장점이랄까요?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라고 자, 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자, 이 부동산을 사는데 여기 가처분 등기가 돼 있으면은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 채권자가 승소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자신의 등기는 어떻다? 말소 신청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을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중간에 병명의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고 하는 거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병명의 등기는 말소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자, 을이 할 테고 그러면 이게 을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병명의의 등기에 대해서 등기관이 신청을 받아서 말소를 하게 된다. 근데 말소 신청을 할 수 없는 등기가 몇 개가 있었다고요?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뭐 이런 시리즈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다 말소 신청을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공통적인 요소거든. 법원이 행한 등기는 함부로 직권 말소도 안 되고 말소 신청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뭐라고요? 자, 이게 뭐 가압류든 가처분이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든 주택 임차권 등기 등 뭐 불문하고 모두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된다. 다만 뭐를 제외한다? 상지를 제외하고 모두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된다. 그래서 이게 되게 간단한 주제인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가처분, 가등기, 본등기 이런 것들하고 계속 헷갈리게 만들어져. 실제 법정은 되게 단순한데 우리가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모두 뭐가 된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된다. 그럼 이제 수용 뜨게 되면 직권 말소가 키워드고 직권 말소 할 수 없는 거 딸랑 2개야. 나머지 모두 직권 말소고 딸랑 2개 바로 상지 이 아이만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그래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살 붙일 게 바로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신청. 자, 요거 단독처럼 보인다고. 자, 그런데 특별하게 어떻다? 공동 신청. 딱 2개 외우시면 끝나는 파트. 그리고 정말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바로 이 파트예요. 지금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련해서는요, 8년 동안 하나, 둘, 셋, 넷, 5문제인가가 출제가 됐습니다. 더럽게 많이 내요. 그냥 도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단독 신청. 이제 나머지 공동 신청의 경우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 등기 신청 기본적으로 다 등기 관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있죠. 등기가 실행되면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 예를 들어 매수인 이런 사람을 등기 관리자, 등기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 매도인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등기 의무자. 그래서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어떻다? 공동 신청. 지금 상속과 수용만 단독 신청이고 나머지는 따로 얘기를 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 공동 신청. 뭐가 됐든 다 공동 신청이야. 뭐가 됐든 다 공동 신청이야. 저당권의 변경 등기를 하고자 하면 당연히 공동 신청이지. 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하고자 하면 당연히 공동 신청이지. 그런 등기가 실행되면 권리를 얻는 사람도 있고 잃는 사람도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뭐가 된다? 공동 신청이다. 그래서 단독 신청 몇 개를 달달달 외우시는 거야. 그것만 단독 신청이고 따로 얘기를 안 하면 모두 다 공동 신청. 자, 이제 유증 얘기 볼까요? 이게 이제 골 때리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상속의 문제와 유증의 문제 또는 이제 상속과 유사했던 개념, 회사 합병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 돌아가시는 분이 가실 때 별 말씀 안 하고 돌아가신다. 소위 그런 법정 상속 등의 문제가 발생할 테고 상속에 있어서는 등기 안에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유증은 2가지로 가게 됩니다.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 재산의 50%를 아무개한테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또는 내 재산 중에 건물 하나를 누구한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증이라는 것은 2개로 구분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포괄 유증이 있었고 특정 유증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 포괄 유증이 뭐라고 그랬어? 재산의 50%, 40%를 누구한테 주겠다.
주겠다, 100%를 누구한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뭐 퍼센트로 표시하는 것을 포괄유증. 포괄유증은요,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 해당돼서 등기 안에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될 테고요. 특정 유증은 결과적으로 매매랑 똑같은 개념이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기본 구조. 해서 자, 포괄유증이라고 하는 거 상속 재산중 일정 비율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거. 자, 따로 등기를 안 해도 그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했어. 그래서 아까 미등기 토지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왜? 이게 따로 등기 안 해도 이미 내 거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요. 특정 유증, 내가 가지고 있는 자 재산 중에 건물을 누구한테 준다, 토지를 누구한테 준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특정 유증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특정 유증은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이 증여를 받게 되는 사람이 권리를 취득한다. 근데 이제 유증이 뭐가 짜증나냐면 공동신청이에요. 자, 이 유증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아까 상속은 같이 갈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상속은 같이 갈 사람, 돌아가셨기 때문에 같이 갈 사람이 없는 건데 유증은 이제 개념을 잡으셔야 돼.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 유증을 하고자 합니다. X 부동산, Y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유증을 하고자 합니다. 유증은요 되게 어려워요. 일단 법을 잘 알아야 돼.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서 유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유언장이라는 격식을 갖춰야 되고 보증인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일반적으로 변호사도 필요하고 사안이 더럽게 복잡해. 유증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이 사망을 한 사람한테는 뭐가 있다? 보통 유언 집행자 경우의 수가 이제 보통 변호사가 일반적인데 여기에는 상속인이 유언 집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 사망했을 때 병이 이걸 유증을 받기로 됐다. 그러면 을한테 을이란 뭐 유언 집행자 상속인이 될 수도 있고 변호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가서 뭘 한다고요?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그래서 특이한 게 상속은 단독 신청이고요. 유증은 뭐라고요? 포괄 유증이 됐든 뭐가 됐든 소유권 미등기 토지 건물을 제외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아닌 바에야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조건 공동 신청. 이게 특이하다고 공부를 쭉 해 가다 보면 약간 헷갈려. 어차피 사람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상속은 지겹게 단독 돌아가셔서 같이 갈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유증도 왠지 그럴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어. 그래서 유증은 공동 신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권리자, 자, 수증자 받는 사람이죠. 이 사람하고 유언 집행자. 유언 집행자에는 변호사나 상속인 등이 될 수가 있다. 공동 신청을 하게 될 거고요. 그나마 딱 하나 나왔던 게 이거였구나. 자, 우리가 공부하는 것 대비해서 이건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요. 공부하는 것 대비해서는 유증은 거의 아까 수용에서 다 출제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다른 건 출제할 거리가 없는 거야. 그런데 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자,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이제 내 토지의 얼마를 자, 건물 X 부동산을 병한테 나 죽으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언을 남겼다고. 근데 이 사람 상속인이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이 이르게 되면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상속인 을이 권리를 다 취득합니다. 원래 논리 전개를 삼게 되면 상속은 자,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권리, 소유권 일단 취득할 테고 그 다음에 의무, 누구한테 넘겨줄, 병한테 넘겨줄 의무도 승계하기 때문에 논리 체계가 원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기를 한 다음에 의무도 승계하니까 어떻다? 바로 자, 병한테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공동 신청 형식을 취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복잡스럽게 할 필요 없이 상속 등기가 행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로 누구한테서 사망한 사람 본 입장에서 바로 누구 명의로 자,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상속 등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선행될 의무는 없다. 선행 안 하도록. 물론 이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은 자기의 선택의 문제이고 이때는 꼭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의무는 없다. 딸랑 하나야. 그래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돌아가신 분 유증자로부터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딱 한 번 구성이 됐던가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요거는 사실 거의 의미가 없어요. 자, 8년 동안 지문 한 개 구성이 됐었고요. 앞으로 나와도 별 차이점은 안 돼. 근데 이걸 굳이 한번 보는 이유는 민법 때문에 민법. 민법에 가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무효인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앞에서 우리 민법에서 한참 공부하는 게 통정 허위 표시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자신에 대한 채권 강제 집행을 한 사람 A라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A라는 사람이 이제 가압류 걸어가지고 팔아버리려고 하니까 피하기 위해서 누구 짜고서 병과 자, 바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게 이름하여 뭐가 된다? 통정 허위 표시. 해서 실체 관계와 등기부 등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이기 때문에 그때 이게 무효라고 전제가 됐을 때 나중에 사태가 진정되고 갑이요. 이 병명의 등기 무효이기 때문에 가져와야 되거든요. 방식이 두 개가 있다. 해서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무효인 등기를 전제로 해서 뭘 할 수 있다?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또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형식을 빌어서도 뭘 할 수 있다? 바로 이 등기부를 갑이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죠. 등기 기록상 등기 기록상의 등기 명의인 이 무권리자다라고 했을 때 이 등기를 다시 넘겨받는 형식의 등기 이걸 바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뭐 큰 의미는 없고요.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사령 문제 구성할 때 가끔 그렇게 나와. 무효인 등기에서 특히 명의신탁 얘기할 때 명의신탁할 때 자 권리가 없는 명의신탁자한테 예를 들어서 뭐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이런 논리 구조죠. 갑이라는 신탁자가 있다. 그 다음에 을이라는 수탁자가 있다.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병과 이 사람이 매도인이 될 텐데 형식은 자 이게 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고 매매 대금은 갑이 매도인한테 지급한 사안 해서 갑이 얘기하기를 대금을 지급하면서 등기 명의는 누구한테 바로 예를 들어서 을에게 넘겨다오. 그럼 이제 누가 알고 있잖아? 매도인이 알고 있는 케이스. 매도인이 알고 있으면 소유자는 누가 되고 매도인이 되게 될 것이고 매도인이 모르면 누가 소유자가 된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명법에서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병이라는 사람 명의에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어도 이거 매도인이 알고 있으니까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현재 등기 명의 누가 된다? 자, 지금 을로 돼 있다. 소유자는 누구다? 매도인이다. 이렇게 봤을 때 매도인 입장에서는 등기를 가져오는 방식이 두 개가 있다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형식을 통해서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뭘 할 수 있다고요? 말소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바로 자신의 등기 명의를 회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건 사례형, 민법에서 사례형 문제 구성할 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됩니다. 거의 의미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가 지금 이제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25회 때 구성되는데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이건 비고 가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자, 환매권 관련해서 자, 민법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민법에서 환매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바로 환매권하고 임차권 등기가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등기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 가장 기본이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 되게 됩니다. 해서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야지 어떻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아까 상속이라든가 공용징수 이런 경우에는 이미 물권 변동이 발생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팔아먹기 위해서 처분 요건으로서 등기가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가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게 된다. 한편 임차권, 환매권은 소위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등기 안 해도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자, 임대차 뭐라고 했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의사의 합치가 있다. 그럼 따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을이라는 임차인은 당연히
당연히 어떻다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등기까지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등기까지 하게 되면은 대항력이 발생해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었고요. 환매권 얘기는 우리 민법에서는 그렇게 갔었죠. 자,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뭔 소리야? 갑이라는 매도인이 있다고 치고요. 을이라는 매수인이 있다 해서 일단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갑이라는 매도인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게 되면 다시 등기를 찾아오기로 약정을 한다. 이걸 우리가 환매 특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 환매 특약은 기본적으로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인즉슨 바로 환매 특약이라는 것은, 환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한편 환매권 행사를 두 사람 사이에서 을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은 약정된 기간 안에 환매권 행사에서 소유권을 찾아올 수가 있게 되는데, 문제가 됐던 것은 이런 사안이었었죠. 이 사안에서는 만약에 을이 병한테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버리게 되면은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환매 특약이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이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제3자에게도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근데 환매 특약이 등기가 돼 있지 않게 되면은 최소한 병한테는 환매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 자, 이 사안은 뭐냐면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계획은 이런 식이죠.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한테 등기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럼 을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환매 특약을 넣는 상태였다. 그리고 환매 특약이 등기까지 했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이라는 사람이 이 을한테 환매권 행사를 하면서 등기를 넘겨달라고 하면 등기를 넘겨줄 거예요. 그런데 이 등기부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X 토지의 등기부를 보게 되면 처음에 나오는 것이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될 것이고, 소유권 이전이 표시가 될 테고, 그럼 현재 소유자 누가 된다? 을이 된다. 그리고 이때 부기 등기 형식으로 환매 특약이라는 것도 표시가 되게 되겠죠. 등기부에 표시가 될 겁니다. 환매 특약의 등기도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을에서 다시 갑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갑은 뭘 할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등기부에 쓸데없이 더러운 거 하나 남아있죠? 환매 특약의 등기. 이건 더 이상 쓸모가 없죠. 환매권 행사가 이루어지면 등기부에는 환매 특약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 쓸모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이 환매 특약의 등기는 어떻다? 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하는 개념이니까 다시 찾아왔으니까 쓸모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 등기관이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라고 해서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이제 왜 이 얘기를 이제 환매 특약 얘기를 하나 하게 되냐면, 자, 우리가 등기관이 무효인 등기에 대한 직권 말소를 한다 해서 이미 직권 말소 중에 공부하셨던 게 뭐가 있었냐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 법원이 행한 등기를 제외하고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으면 상지를 제외하고 어떻다? 직권 말소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환매권 행사에 따라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환매 특약의 등기도 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직권 말소 시리즈와 관련되어 있어요. 해서 자, 그 정도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구분 건물 얘기는 전세권 설정 등기 가능한데 큰 이슈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정도가 소유권 이전 등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동소유 등기까지 보고 나서 지문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동소유는 일단은 저런 게 있었죠. 공유와 합유와 총유라는 개념이 있게 되죠.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지분을 표시하는 형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공유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테고, 합유라고 하는 개념은 등기부에 지분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의 취지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 합의의 취지라는 게 뭔 소리냐면, 자, 이런 식이죠. 자, 어떤 X 토지의 등기부를 보니까, 자, 지분권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갑이 있을 테고, 을이 있을 테고, 예를 들어 2분의 1, 2분의 1, 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면은, 이때 갑에 대해서 나오겠죠.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게 돼. 이런 형식의 등기를 뭐라고 한다? 공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지분이라는 거. 2분의 1, 2분의 1. 이 지분이 표시가 되어 있는 형태를 가리켜서 공유. 그래서 공유가 되게 되면은 지분권자는요, 자기의 공유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 형식을 통해서 다 처분할 수 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X토지에, 자, 합유라고 하는 건 어떤 식이냐면, 갑과 을이, 자,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주소 등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지분은 있는데 표시를 하지 않아요. 등기부에 표시하지 않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농작물의 경작, 이런 식으로, 왜 이 두 사람이 이 토지를 공동 소유하는지 목적, 농작물의 경작, 과수원, 운영,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걸 뭐라고 한다? 합유라고 부른다. 그래서 공유와 합유는 공통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모두 다 지분이 존재하게 되는데 등기부에 지분이 몇 프로다 이런 것이 표시가 되는 것을 공유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합유라는 것은 합유의 취지, 왜 이 사람이 공동 소유를 하고 있는지 취지, 목적만 표시가 될 뿐이고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합유에 있어서는 지분 이전 등기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에 비해서 공유에서는 당연히 지분이 표시가 되니까 지분 이전 등기라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공유 합유의 관계는요, 어떤 결집도, 결집 정도가 아주 강한 것이 상대적으로 공유, 합유가 되게 될 것이고, 결집도가 약한 것을 가리켜서 공유라고 부르게 된다. 한편, 공유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분할 청구라는 것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민법 공부할 때 최장 5년의 범주 내에서 공유물, 불분할할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것을 등기까지 하게 되면 그 기간 중에는 지분의 양수인한테도, 지분의 양수인에 대해서도 불분할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해서, 자, 관련한 내용들 몇 개 볼까요? 먼저, 공유라고 하는 거. 자, 먼저, 공유는 등기부에 어떻다? 지분이 표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고요. 그래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기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얘기, 이거 민법 얘기인데요. 자, 최대 5년까지 범주 내에서 공유물의 불분할을 약정할 수 있고, 또 이것도 나중에 필요하면 또 갱신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불분할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몇 년? 5년까지만 인정이 되게 된다. 한편 이렇게 공유물 불분할의 약정이 등기가 돼 있게 되면, 이때는 자, 바로 제3자에 대해서도 뭘 주장할 수 있다? 불분할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겠고요. 그래서 지분 처분의 자유 관련해서 공유 지분의 이전 등기, 당연히 공동 신청이 돼야 되겠죠. 따로 얘기 안 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 공동 신청. 왜? 지분 이전 등기가 있게 되면 권리를 얻는 사람, 지분을 얻는 사람도 있고 지분을 잃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공동 신청,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이슈가 안 돼요. 물론 설령 이 지분 이전 등기도 앞에서 이제 이행 판결이 있게 되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단독으로 지분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런 해석들 당연히 할 수가 있어야 돼. 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공동 신청을 한다. 근데 시험 문제 구성할 때 맨날 이제 이런 거 갖고 단독 신청을 한 해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유치찬란한 지문들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동 신청, 그리고 첨부정보라고 해서 당연히 자, 이 첨부정보로 또 신청정보에다가 지분, 이전되는 지분의 양을 기록을 할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자, 지분 이전 등기할 때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바로 자, 공유지분의 이전 등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묶어서 불분할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유물에 분할을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자, 이걸 설정 등기, 약정 등기도 처음에 공동 신청할 테고, 그 다음에 이 불분할 기간을 연장을 한다 등했을 때 변경 등기도 다 공동 신청을 할 테고, 중간에 뭐 갱신할 때도 다 무조건 공동 신청. 이거 가지고 끊임없이 단독 신청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형식으로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내용 자체가 없고요. 아주 단순하게 뽑아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개념으로 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문제 가지고 이제 검토해 볼게. 합유라는 개념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구분소유적 공유가 먼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구분소유적 공유는 등기부에는 공유로라고 등기가 되어 있는, 실질적으로는 단독 소유처럼 활용하는 거,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구분소유적 공유. 그래서 이게
민법에서 공부하는 개념인데 이런 식이야. 자, 엑스토지의 등기부를 보니까 자, 갑이 50%의 지분,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엑스토지를 보니까 자, 엑스토지의 A 부분, B 부분 나왔을 때 갑이 A 부분을 데이터적으로 사용 수익을 하고 있고 을이 B 부분을 데이터적으로 사용 수익을 하고 있다. 이게 실체 관계와 등기부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죠. 원래 공유는 우리가 이제 좀 어렵긴 한데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특정 부분을 데이터적으로 마음대로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베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관계를 뭐라고 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해서 하여튼 공유가 세팅되고 나서 이제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건 듣고 이제 버리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몇 번씩 반복하다 보면 우리 민법 할 때 필요한 개념인데 이 구분 소유적 공유는 단독 소유로서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유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 가능했었고요. 단독 소유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갑이라는 사람이 A 부분을 베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분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이렇게 정해요. 이게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리고 합유라고 하는 거. 자, 구분 소유적 공유의 등기 이게 2인 이상이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등기부에는 공유로 맞춰졌다. 그럼 등기부와 실체 관계가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 그래서 유효한 등기는 우리 민법에서 해지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죠. 해제나 해지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등기 또는 법률행위가 유효했을 때 장래에 대해서 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소멸시켜야 되는 것을 해지. 이에 대해서 소급해서 매매나 교환해서 그 법률행위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을 해제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게 자, 어떤 등기 등이 유효했을 때, 법률행위가 유효했을 때 해지나 해제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 3자간 등기 명의시득 이런 것들 설명될 때 무효인 등기다 보니까 그때는 해지나 해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를 하게 될 테고요. 자, 그래서 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다. 특별히 문제 안 되겠고요. 합유라고 하는 거. 자, 공유와 합유를 비교하는 거. 공유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됐었고요. 합유에 있어서는 다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합유자는 전 원의 동의를 받았을 때만 그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분을 처분했다 한들 등기부에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내부적으로만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유에 있어서는 자신의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됐던 데 비해서 합의에서는 어떻다?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분할 청구도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뭐 깊이 들어갈 그 주제는 아니에요. 합의는 큰 이슈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의 등기는 지분을 어떻다? 표시하지 않는다. 아까 합의의 취지만 표시한다고 그래서 농작물의 경작, 과수원 재배, 과수원의 운영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변경 등기. 자, 이게 좀 달라지는 부분. 자, 앞에서 우리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 지분권자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합유에 있어서는요, 합유에 있어서는 지분 이전 등기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분 이전 등기가 안 돼. 근데 어쨌든 다른 합의자의 동의를 받아서 지분권자를 바꾸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이런 식이라고 합의에 있어서는 X 토지, 갑이, 을이 자, 합의하고 있다.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지분이 표시가 되면 공유고 지분 표시 없이 농작물 경작을 목적으로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걸 합유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이 을이 예를 들어서 갑의 동의를 받아서 병한테 이 자신의 지분권을 팔았어. 그래서 얘는 농사 안 짓기로 했어. 얘가 대신 들어가. 이때는 지분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지분이 표시가 되면 지분 이전 등기를 하겠지만 지분이 표시가 되지 않으면 지분 이전 등기 안 돼. 그래서 바로 변경 등기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가볼까요? 다시 제일 처음에 우리 등기부 공부할 때, 자, 새로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새롭게 등기를 한다. 소유권 보호전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를 한다.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다. 이런 것을 기입
등기라 불렀었고, 두 번째, 등기가 실행이 됐다고 했을 때 목적물 자체가 사라졌을 때 멸실 등기의 문제가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토지 멸실 등기, 건물 멸실 등기가 있었고, 한편 권리가 이게 이제 실체 관계가 불일치하면 뭘 한다? 말소 등기라는 걸 한다. 전부가 불일치했을 때 말소 등기, 일부가 불일치했을 때 경정 등기라 변경 등기를 한다. 그래서 원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하게 되면 이건 경정 등기의 문제 봤어. 그 다음에 주로 우리가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변경 등기죠. 대부분이. 그래서 지금 합유 명인이 을에서 병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바꿔주려면 어떻다? 바로 합유 명인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변경 등기네요. 다시 갑시다. 공유에 있어서 뭘 한다고요? 지분 이전 등기. 합유에 있어서는 합유 지분권자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지만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합유 명인을 바꾸고자 할 때 합유 명인 변경 등기, 좀 오래전에 나왔던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소유권 이전 등기 공동 소유에 관한 개념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지문 가지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